그래요. 뭐 일단 사연자분 오셨으니까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2023년부터 사람님을 알게 되어 시청 중인 MVP 오존을 좋아했던 롤 망령 97년생 자영업자입니다. 제 지옥 같은 출근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제 고민은 8년간 사귀었던 사람과 최근에 이별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초에 서로 이별했고 너무 사랑했지만 그녀를 놓아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친구는 꽤 좋은 대학교를 나와 지금은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예술 쪽 대학을 나와서 아버지 사업체를 일부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 꿈을 쫓아 개그맨이 되고 싶었지만 그녀의 집안에서 예술하는 사람은 싫다, 평범한 사람을 만나라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녀를 너무 사랑해서 평범한 사람, 그녀의 집안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꿈을 접어두고 아버지 사업체를 물려받아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더군요.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 그녀와 같이 연구원, 회사원 만나라. 사업하는 사람은 안 된다 등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별 사유를 들으니까 그녀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듭니다. 항상 보고 싶고 생각나고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까지 겹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하람님은 이러한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사람은 사람으로 잊으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무작정 만나봐야 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온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PS로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방송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은 나이에 하고 싶은 일 하시고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제 평소 방송 분위기라던가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보다 감성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어.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힘들어 하시는 와중에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비슷한 감정을 좀 많이 겪어봐서 더 감정이입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진짜 좀 너무하다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사연자분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사랑도 잃고 꿈도 잃으신 거거든요. 20대의 거의 전부를 쏟아부었고 실패했습니다. 당연히 후회는 없으시겠죠.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최선의 선택은 또 아니었어요. 당연하죠. 결국에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었는데 결론은 안 된다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쏟아부었던 노력들도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업체를 물려받아서 그 안에서 자리 잡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도움이 됐겠지만은 그게 저 사람 덕분은 아니지. 사연자분이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던 거고 그 열심히 산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원한 적도 없어요. 왜냐면 본인은 개그맨을 하고 싶었거든. 근데 그것도 접었지.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선을 다했을 때 나온 결과가 최선이 아니라면 거기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어요. 애초에 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열심히 했겠죠. 그랬겠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제 와서 열심히 했다는 것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자신에게 있어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것이지,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노력했느냐? 누구도 안 알아줍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연자분이 8년간 연애해왔던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의미가 없었다. 지난 8년은 결국에 실패를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에 너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말이니까. 근데 맞아요. 맞습니다. 사연자분이 꿈 포기하면서까지 애썼던 거 모르시나요? 그분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본인이 자리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나요? 아니죠. 그냥 그 정도였던 겁니다. 당연히 정말 사랑했고 그리고 집안이 반대해도 그만큼 좋아했으니까 8년을 만났겠지만 결국에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만날 정도는 아니었던 거야.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저도 진짜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는 과였고, 연애에 있어서든 아니면 일에 있어서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 격투기에서 받아본 최고 월급이 40만 원이다. 제가 그 격투기에서 한 5년 동안 일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400이 안 돼요. 얼추 계산해도 한 300돈이야. 그리고 내가 연애를 할 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폭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폭언이라는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저를 무시하고 심한 말을 하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심지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온 그 인생도 부정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가끔 언급했죠. 네 인생은 틀렸다. 틀린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나는 그걸 다 받아들였어. 돈을 적게 벌든 아니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심하게 하든 다 괜찮았어. 나는 그 업계 또는 그 연인 곁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기만 하면 됐거든. 그런데 그렇게 다 받아들였어도 결국에 전 차였습니다. 딱 그 정도의 인물이었던 거야, 나는. 종종 뭐 얘기했던 거긴 하지만 노력한다고 알아준다? 난 그딴 건 없다고 생각한다. 잘하면 알아준다? 그딴 거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 나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차별적인 얘기가 아니라 남자들이 좀 더 순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연애 관계에서는 남자들이 좀 더 구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증명을 요구받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만나준다는 마인드가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남자들은 증명하려고 애를 써요. 외모를 좀 고쳐본다든가 건실하게 살아본다든가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 근데 증명하면 마음이 바뀔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사연자분, 제가 이제 그 사연자분한테 그냥 꼬우면 만나지 말았어야지. 그래, 나도 사실 얘기하자고 하면은 그런 거랑 비슷하긴 한데, 저 얘기 딱 들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입장이었던 상황에서는, 족같긴 하네요. 맞아. 나에게 다가오거나 대등한 관계에선 나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가 그 심리적 우위에 서 있다는 거를 알아. 맞아. 그런데 거기에 남의 구멍에 들어가려고 맞추는 순간 스스로 깎아먹어서 작아지는데 심지어 작게 만드는 자기는 더더욱이나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사연자분이 지금 이 연인이었던 전 여자친구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셨을 텐데 당연히 이유 되라고 하면은 수천 가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거 말고 싫은 부분이 컸으면 안 만났어야지 굳이 싫다고 뭐라고 하면서 만나는 심리를 모르겠음. 양쪽 다 맞는 말이야 생각하는데 그렇게 감수하기 싫었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고 그거는 이쪽이든 이쪽이든 마찬가지인 거지. 내가 지금 방금 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사연자분이 전 여자친구를 좋아했던 이유로 수천 가지 될 수 있을 거라 했잖아. 근데 사연자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변하면 관계가 개선될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사실 그런 건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밑밥을 깔아가지고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아세요? 확신은 판단이 아니에요. 태도예요. 모든 일에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일을 의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안 바뀌어요. 제가 지금 호놀롤로님이 그 여자친구 좋아하는 이유 수천 가지 될 수 있다. 지금 이거를 몇 번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호놀롤로님은 다른 사람 만났어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리고 전 여자친구분은 호놀롤로님이 아니라 다른 분을 만났어도 계속 의심했을 겁니다.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겠지. 본인이 진짜 반해서 죽고 못 살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기도 하고 그것까지 감안해야 될 이유는 없어. 그래, 근데 감안해야 된다? 그래, 그 입장을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전 여자친구분이 진짜 좋아서 죽고 못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호놀룰루님이 전 여자친구를 생각했듯이.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까? 아닐걸? 냉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런 거야. 그래도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진짜로 할 수 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으면 안 했어. 당연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일단 하나는 본인이 열심히 했다는 거 사실 중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제가 맨날 얘기하는 냉정해지되 시니컬해질 필요는 없다 해서 시니컬해지지 않은 모습에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멋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시니컬해지지 말라 그리고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시니컬해지면은 잃는 게 너무 많아. 왜냐면 에너지, 동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열정, 뜨겁게 사랑하는 그 감정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하게 만드는 거지 상대에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정말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대부분이 기세싸움이 참 안타깝기도 하다 저 말은. 맞는 말이라서.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사연자분이 진짜 확신을 가지고 꿈까지 포기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쳤고 올인을 했던 것처럼 사연자분은 뭘 하든 그렇게 열정적일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전 여자친구분은 계속 간보일 거예요. 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돌이켜서 생각해보세요. 과연 이것만 그랬나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만 그랬나요? 기본적으로 사연자분이 계속 설득하고 증명해야 되지 않았나요? 나는 감화된다는 말을 믿지 않아. 지성이면 감천이다? 나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아. 그거는 유니콘 같은 겁니다. 그래, 가끔 있을 수는 있겠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흔하지 않아요. 지성이면 감천? 하나를 감동시키래잖아. 얼마나 있는 일이겠어. 맞아요. 항상 증명하고 싶었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절대 증명 못해요. 왜냐면은 아니 어떻게 증명할 거야.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해본 결과 맞춰주면 지가 그 정도 급인 줄 알고 언제나 맞추기 바람. 진짜 박수갈채다. 그냥 그 사연자분은 증명하고 그 사람은 계속 증명을 요구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절대 이거
극복 안 됩니다. 그래, 이제 어쨌든 간에 내가 진짜 그냥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말 거였으면은 그냥, 아, 그래요. 그래도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들이 의미가 있죠. 그래도 뭐, 어떻게 쉽게 사람 마음을 얻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실패한 노력을 예찬하는 거는 운 좋은 성공에 대한 열등감밖에 안 돼요. 쉽게 만난 단짝은 가치가 적은가? 아니지 않나? 우리의 그 열정과 열심히 하는 거는 현재의 삶을 타이트하게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결과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요. 아니 A는 서로 이해하는 관계지 증명을 요구하는 관계는 상사랑 부하 직원 관계임. 저것도 좋은 말이다. 그리고 또 하는 얘기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안 알아줄 수가 있어 라는 마음도 솔직히 없지는 않을 거야.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검은머리 짐승은 고마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고마움이라는 거를 아주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야. 고마움은 그저 감정일 뿐이에요. 아주 얄팍한 감정이에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외면할 수가 있는 거야. 마지막에 한 말이 너를 빛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내가 자기 때문에 아등바등 하는 게 보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사연자분 지금 얘기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결국에 거기서 하고 싶은 말은 나는 하기 싫다야. 그리고 우리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한쪽이 애써야 되는 관계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 않나요? 그리고 한번 한쪽이 애쓴다는 게 인식이 되잖아. 그러면은 고마운 것보다 부담스러워진다? 왜냐면은 내가 그만큼 보답해줘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자기는 그만큼의 마음은 없거든. 자기랑 안 맞는 사람이란 걸 아마 꾸준히 신호를 줬을 수도 있어요. 너는 나랑 이래서 안 맞아라는 걸 얘기하면 바꾸려고 하셨을 테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그냥 마음에 안 들었고 확신이 없는 거야.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되게 남일처럼 얘기하는데 나라고 다를까? 그리고 사연자분이라고 다를까? 그래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잘 안다고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하지 마음 같아서는. 그런데 아니야. 내가 이 고마움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고마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예 진짜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절대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진짜 아이러니한 얘기지. 지금 내가 당장 급하고 지금 당장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우선순위지.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대로 하게 돼 있는데 고마운 거는 아랫순위, 아랫순위, 아랫순위예요. 맞아요. 관계라는 건 상대적이거든요. 그리고 고마운 거에 대해서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종의 짐이거든요. 보답해야 되는 짐. 짐은 내려놓고 싶죠. 필요한 거는 당장 갖고 싶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래요. 저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시작하자마자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렸잖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뭔 줄 아십니까? 끝맺음을 몰라. 근데 이게 끝맺음을 모른다는 거 약간 두 가지 결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그리고 정말 마음을 많이 쓰면 지금 이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게 1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한 게 아깝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얼마나 힘을 썼는지 아니까 새로운 거를 시작하기가 겁나는 거야. 다시 한번 이렇게 온 힘을 다 써가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가 무서운 거야. 근데 저는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또 한 번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됐을 때 다시 올인을 하게 된다는 거. 예전에 플로이드 메이웨더 복서가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나는 내일 아침 일어나는 게 너무나도 두렵다. 왜냐면 훈련이 너무 빡센 걸 알아서. 그런데 매일같이 찬다. 약간 그런 겁니다. 메이웨더가 복싱에 진심인 것처럼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맞아요. 다음 연애에 이러한 에너지를 쓰는 게 무서워요. 그런데 호놀룰루님 쉽게 말해서 어차피 호놀룰루님은 다음에 또 그럴 거예요. 내가 알아. 내가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다음에 또 한 번 최선을 다하려고 할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나 실패를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끝인 거야.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내 것이기를 거부한 일, 내 것이기를 거부한 사람, 내 것이길 거부한 세상에 마음을 쓰는 거는 최선이 아니라 미련이에요. 미련. 미련하다의 그 미련이에요. 나는 돌이켜봐도 그래. 나라고 해서 억울하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자기들이 필요한 것 다 맞춰가고 그리고 자존심 다 꺾어가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 연인들, 그리고 진짜 배에 골아가면서 일했던 업계 솔직히 몇천 번, 몇만 번이고 생각했어. 당신들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됐어. 아직도 다시 한번 떠올릴 때만은 정말 분해요.
화가 나고 진짜 붙잡아 놓고서 욕이라도 한 사발이 하고 물어보고 싶어. 대체 나한테 왜 그랬냐고. 그런데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절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참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못된 짓을 당했는데 왜 내가 계속 힘들어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전까지는 그래요. 저는 기억력이 아주 좋습니다. 암기력은 떨어져요. 딱 뭔가 외우라고 하면 외우지는 잘 못해. 그런데 한 번 기억에 남은 거는 진짜 절대 안 잊어버려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20년 전의 악몽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짓을 당했는지가. 물론 좋은 의미로도 그렇지만 보통 안 좋은 게 정말 강렬하게 많이 남죠. 그래서 더욱이나 열심히 무시합니다. 왜냐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아니까. 여거든 이제 좀 낯선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가족적인 사람이 가장 이기적이라고 해요. 왜냐면 선이 명확하거든. 근데 선이 명확할 수밖에 없어. 왜? 사람의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고 그거를 한쪽에 강하게 쏟으면 다른 쪽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어요. 총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사연자분이나 저나 그런 유형이에요. 맞아, 다른 데다 쏟을 에너지가 없거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한쪽에다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아까부터 정신 차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선이라는 건 전력을 다한다잖아요. 남겨두고 온 마음이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사연자분이 전 연인에게 마음을 계속 두고 미련을 두고 있으면은 본인에게도 그리고 새로 만날 사람들에게도 절대 떳떳하지 못할 거야. 스스로가 느끼기에. 지금 뭐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시는데 질문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온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연자분 같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을 쉽게 잘 잊을 수 있을까요를 물어봐야 돼. 본인은.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패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세요. 미련이 떠오르면 진짜 과감하게 밟아서 지우세요. 그리워하지 마시고요. 원망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당신이 그렇게 감정을 쏟을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거든. 결국에 당신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당신 곁에 남아있을 수 없던 사람이야. 대체 거기다 마음을 왜 써?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마음 쓰면 그냥 매몰 비용만 늘어나는 거야. 그 사람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던 당신이 정작 당신은 그 사람을 계속 마음에 쥐고 점점 더 큰 사람을 만들고 있다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요. 본인에게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라, 다른 사람을 만나봐라. 이것도 방법이긴 한데 결국에 지금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사실 별로 의미 없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냥 그 사람에게 올인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많이 시도를 했었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부수적인 거고 계속 자기의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세요. 계속. 본인이 최우선이에요. 왜냐면은 본인 말고 본인을 최우선으로 삼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과거는 그냥 과거고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과거가 과거가 아니고 계속 거기다가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있으면은 자기만 힘들어요. 진짜 아무 의미 없어요. 사연자분에게 확신이 없고 그래서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나를 괴롭혔어. 그냥 그 정도인 겁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일 때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만 하는 사람이고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게 끝난 상황이면은 명확하게 계산하고 견적을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돌이켜봤을 때 그 사람은 내가 준 것의 얼마만큼 돌려줬는가 또는 그 사람이 나에게는 얼마만큼 마음이 컸는가 그 사람과 나의 마음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결국 나는 무엇이었는가 그거 냉정하게 한번 정리하다 보면은 남아있던 정도 잘 떨어질 겁니다. 네, 실패를 인정하세요. 사연자분은 실패했어요. 진짜 가장 꽃같은 20대를 바친 연애가 실패했습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런데도 제가 호놀룰루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마음 정리하고 나시면 아쉽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할 만큼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끝까지 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영리하고 유연하게 자기 몸을 던질 줄 알아요. 그래서 더 제대로 확실하게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 그리고 이건 내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련하기도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 바뀔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아,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안 되거든. 그래서 사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나는 살면서 후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느냐? 아니지. 절대 아니지. 나도 결국에 욕먹을 짓들을 많이 했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승리여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거를 평생 잊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거거든. 그러면은 나는 절대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 정신승리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스스로를 좀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개그맨을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 사업체 일부를 물려받아서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여자친구랑 헤어졌으니까 이 일을 그만해야겠다. 할 필요가 없지. 칵 퇴하고서 끝내지 마시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딱 견적을 내고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세요. 제가 어쨌든 간에 사연자분에게 잘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최선을 다해본 사람은 그 다음에도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최선을 못 다합니다. 나는 그런 올인할 줄 아는 사람들의 힘을 믿어.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꼬라박고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와서 제가 좀 많이 유해지긴 했지만 어렸을 때 유아람이 기본적인 스탠스는 그거였어요. 꿈 없는 사람이랑 얘기하기 싫다. 자기가 뭘 위해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 없는 사람이랑 얘기하기 싫다. 근데 요즘 와서는 그거보다는 좀 많이 유해졌지만은 그럼에도 올인할 줄 아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존경심이 훨씬 큰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연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대를 연인을 위해서 사셨어요. 이제부터는 본인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본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 때 오히려 연애마저도 더 편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자기께 생길 거고, 그리고 제가 뭐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 여자들은 범죄자를 만날지언정 찐따를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찐따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추천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자신감 넘치는 사람을 원해요. 내가 내 자신에게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면 자신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최고거든. 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거든. 그러면은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렇게 됐을 때 보다 사연자분에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사연자분을 좋아해줄 수 있는 사람도 생길 거고, 그리고 어차피 그런 사람을 만나도 사연자분은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런데 전보다 더 영리하게 하겠죠. 맞아요. 내가 중심이 되면은 다른 모든 게 부가적인 게 되다 보니까 여유가 더 생겨요. 그리고 여유는 곧 사실상 전부입니다. 저도 좀 간만에 되게 감정이 많이 해가지고 답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겪어왔던 감정이라서,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서. 물론 사연자분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 왜냐면은 나는 애초에 8년 동안 뭔가를 붙잡아 본 적은 없거든. 근데 어쨌든 올인을 하는 강도에 있어서만큼은 나 또한 꿀리지 않을 자신은 있어. 그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실패를 인정하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더불어서 하는 말인데 제가 20대의 실패들에 대해서 떳떳할 수 있는 이유도 사실 그거예요. 나는 그 실패가 부끄럽지 않아. 그리고 후회가 되지도 않아. 아쉽지도 않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패한 것들이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은 과정이 되는 거야. 그냥 다 계단 삼아 가는 거죠. 맞아, 요즘은 진짜 다들 실패할 여유가 없어진 게 참 아쉽죠.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낙오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일반적인 기성 시스템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그게 틀린 말도 아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 더더욱이나 그 레일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내려오는 순간 이제 선택받을 수 없는 남자가 되어버리니까. 맞아요.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앞으로도 후회 없이 사실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당신은 옳게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열심히 했고 즐거웠고 인성적인 성장도 했고 이제 나를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무리 족같은 일도 이렇게 살다 보면 추억이 되더라고. 무용담이 되고 아마 이제 한 1, 2년 지나고 나면은 사연자분 막 친구들이랑 얘기하거나 아니면 신입들, 짬찌들 이렇게 만나면서 니들이 사랑을 해봤냐? 하면서 무용담처럼 풀게 될 거야. 장담합니다. 마침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기에도 되게 좋은 시기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몇 년 후에는 이야기거리로 넘어가는 날이 오길 무조건 와요. 무조건 알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 기간에 땡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그 전에 괜히 계속 붙잡으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잖아. 네, 오늘롤로님 진짜 파이팅이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봬요.